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콜. 콜. 자,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새해가 되면서 느낀 게 제가 한 살 더 먹었구나. 약간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나이를 얼마나 많이 드셨기에 그런 소리를 어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좀 잡아보시죠. 제가 20대 초반에는 진짜 멋부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저 잘 남아서 살았는데 네. 정말 막 새벽에 일어나도 막 머리 왁스 바르고 막 이렇게 비비 바르고 나갔다가 이제는 정말 저 출근할 때 추리닝만 입고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야 저게 약간 아재 감성이요? 네. 진짜 약간 이런 게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이러면서 네. 약간 내가 늙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분은 이런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중국어계의 도화지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네요. 내가 늙었나 생각이 들 때 이분이 나 이해해주지 않을까? 네, 왕번데기 앞에서 두 분이 같이 주름을 잡으셔가지고. 아이고, 뚜이부치. 네. 네, 근데 그 말이 공감이 되는 게 정말 이렇게 한 해 한 해 거듭날수록 모든 게 좀 다 만사가 다 이렇게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에 충실하자 생각이 들면서 저도 평소에는 지금은 물론 이제 그 방송을 해야 하니까 메이크업도 하고 했지만 평소에는 맨날 그냥 슬리퍼에 단화에 그리고 거의 뭐 세수만 겨우 하고 눈곱만 떼는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점은 공감을 합니다. 저도 점점 simple is the best라는 말이 점점 이럴 때 격하게 공감이 이럴 되는데요. 때만. 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음식점에 가도 메뉴판 제일 앞에 있는 기본 메뉴를 시키고 카페에 가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셋이 심플리스터 베스트를 논하고 있는데 옆에서 1도 공감이 안 된다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자, 샤이닝스타 한경 씨는 지금 한창 꾸밀 나이겠죠? 온몸으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역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썬팅 스페셜을 추구하는 한층입니다. 썬팅 스페셜. 썬팅 스페셜. 멋있다. 근데 사실은 basic is the best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기본이 탄탄해야 그 위에 더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 심플과 베이직의 경계가 허물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남규 씨는 좀 학창 시절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 중딩 고딩 시절이 좀 그리워지거든요. 저는 의외로 생각보다 그때가 많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막 정말 4교시 끝나면 점심 먹으러 가려고 발 한 짝 빼놓고 이렇게 가다가 막 바로 나가고 밥 먹으면 친구들이랑 공 차고 했던 건 정말 그리워지는데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라고 하면은 다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정도로 그래도 조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좀 다들 비슷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험을 이 정도의 스케일로 본다면 공 찼던 시간보다 더 기억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대륙의 흔한 시험장 스케일 함께 보시죠. 뭐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테이블 딱 한 명씩 앉아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시험이에요. 장면입니다. 마치 연회장을 연상하게 하는 그 규모의 장소인데요. 실제로 대규모의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곳에서 시험을 봐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테이블 크기가 굉장히 넓고요. 사이 간격도 굉장히 넓죠. 왜일까요?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지금 한 남규 씨 대본도 잘 안 보이거든요. 한 요 정도 거리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2.5, 2.5가 양쪽이 나와야 시험이 가능한 정도인데.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을 간격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중국의 컨닝 방지 스케일이 이전에도 온라인상에서 여러 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죠? 어머, 머리에 뭔가를 최첨단 과학기술이 겸비된. 저 정도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학생 때는 사실 뭐 책가방 올려놓거나 파일 정도 세워놨잖아요. 저 기발한 방법들 국내 도입이 시급한 것 같네요. 자,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보니까 저희도 빨리 공부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대륙 진출 차이나 코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各位晚上好，我是黄毛梅，欢迎收看中国密码。大家好，我是李南圭。 자, 오늘이 저희 50번째 방송인데요. 와.
네, 저희가 이렇게 50회 동안 중국어 수업을 하면서 제 중국어가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첫 회 방송할 때는 중국어를 정말 몰랐어요. 맞아요. 저는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저의 흑역사를. 我是宝美您好 아, 네, 무시해. 무시해. 再见好，拜拜。 근데 그때와 비교해보니까 50회를 꾸준히 해서 그런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간단하게 자기소개 정도는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처음부터 같이 하진 못해서 중간에 들어오긴 했지만 네. 아예 이 막 차이나 코드를 함께 하면서 정말 중국어랑 멀어져 있었는데 조금씩은 매주 한 주 한 주마다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배웠던 것도 뭐 다시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페이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중국어가 쉽다고 말씀하시겠죠. 단정지어서 중국어는 쉬워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막 지레 겁먹고 그 정도로 어렵지 않다는 건 제가 진짜 모든 것을 걸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이뿌난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분도 영어 공부를 많이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이 중국뿐만 아니라 뭐 어떤 외국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보미 씨처럼 또 남규 씨처럼 꾸준히만 하면 결국은 성과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있는 거죠? 그럼요. 처음 생각해보세요. 50회 이전. 니하오의 있어요. 니도 몰랐던 그때를 떠올려보시면. 한경 씨 의견도 좀 궁금한데 어떠세요? 니觉得呢? 可不是嘛? 그렇고 말고요. 방금 우리 남규 씨가 뭐 조금 중국어랑 친해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는 썸녀랑 이렇게 톡하듯이 매일매일 좀 관심을 갖고 입에 탈탈탈 하다 보면은 12월쯤에는 저보다도 그리고 페이쌤보다도 더 맞아요. 능가하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방금 한규 씨가 그렇고 말고요를 중국어로 하신 것 같은데 네, 可不是嘛? 그렇고 말고요. 可不是嘛? 그렇고 말고요. 근데 방금 한규 씨가 그렇고 말고요를 중국어로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리액션의 여왕이잖아요. 그래요. 이런 표현 맞아요. 알아두면 너무 도움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한 번만 좀 알려주세요. 可不是嘛? 可不是嘛? 실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고 말고요. 무릎을 탁 치며 可不是嘛?可不是嘛? 可不是嘛? 可不是嘛? 네. 역시 이게- 리액션의 여왕. 네. 또 보미 씨가 새해에 들어오면서 이제 학구열이 점점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네. 네, 상대방의 말에 격하게 공감할 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可不是嘛?可不是嘛?可不是嘛? 可不是嘛? 네, 不是이라고 할 수 있겠니?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고 말고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실전 상황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난구이, 네. 宝美她真漂亮. 可不是嘛? 可不是嘛? 맞아요. 스피드예요. 난구이, 네. 宝美她真漂亮. 可不是嘛? 可不是嘛? 맞아요. 스피드예요. 스피드. 이런 거 맞아요. 다 들으면 안 돼요. 방금 입에 와, 진짜. 그렇고 말고 지금 정말 오버랩 들어가서 들어갔거든요. 可不是嘛? 이게 완벽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국어보다는 네. 여자들의 마음. 아, 어떻게 하면 여자들의 서사를 더 물같지 배워가는 않나. 것 같아요. 응, 처세술이 네. 또 늘어간 것 같은 차이나코드 정말 일석이조, 좋은 프로그램인 네. 것 같은데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디서도 돈 주고 못 배우는 거죠. 是的, 现在大家收看的是最佳节目中国密码.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거는 최고의 프로그램 차이나 코드입니다. 네. 한규 씨는 멋있다. 진짜 중국어 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专家처럼. 네. 大家现在收看的是最佳节目中国密码. 와, 중국인 멋있습니다. 같았어요. 네. 진짜 멋있다. 저희도 정말 언젠가는 저렇게 멋있게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럼요. 지난주에 배운 내용부터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름길이냐 혹은 바른 길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름길. 바른 길이겠죠. 네, 바른 길이겠죠. 마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택 의문문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A와 B 중에 선택을 하라는 선택 의문문을 만들 때 우리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때 키워드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이음절이에요. 아니면 맞아요. 还是였죠. 还是 좋습니다. 还是 그럼 저희가 공부를 했던 문장을 가지고 네. 남규 씨한테 질문을 할 테니 남규 씨의 기호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바로 하는 건가요? 네. 你要喝咖啡还是茶? 저는 원래는 커피를 더 좋아하는데 지금 감기 걸려갖고 아. 따끈한 차 한 잔이 생각이 나서 야우 허차, 喝茶. 허차. 제 생각에 맞아요. 차가 좀 쉬워서 차를 택한 게 맞아. 아닌가. 비슷하니까 발음이. 그런 짤맛이 네. 없네요. 아이고 저만 눈치가 드는 게 아니네요 이게. 네, 이제 정말 很有眼力见 눈치가 너무 있어갖고 차 한 잔 진짜 드리고 싶네요. 네, 시청자분들 위해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你要喝咖啡还是茶? 시작.
你要喝咖啡还是茶? 한 번 더, 你要喝咖啡还是茶?你要喝咖啡还是茶? 네, 그럼 이번에는 남규 씨의 기호대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我要喝茶.我要喝茶.我要喝茶.我要喝茶. 아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문장도 공부를 했었었는데요. 잘 듣고 무슨 뜻인지만 일단 한국어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1번 문장입니다. 在这吃还是带走?在这吃还是带走? 아,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포장하실까요? 좋습니다. 2번 문장입니다. 你去出差还是旅行? 너는 출장 출장을 가니 갈래? 여행을 가니? 어디 써 있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마지막 거는 직해. 자동 반사? 와, 너무 좋습니다. 3번도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조금 복잡한데요. 你的工资涨了还是降了?你的工资涨了还是降了? 월급이 월급 올랐니 내렸니? 답이 어디 써 있나 봐요. 너무 어디 잘하시는 있나 봐요. 진짜 너무 신기한데. 잘하시는데요. 네. 다들 직독 직해쯤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 봐. 50회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문장을 이제 익히자는 의미로 네. 한경 씨의 발음에 맞춰서 같이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저는 페이쌤이 딱 읽어줄 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끊어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금방 이게 들리고 더 잘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번 페이쌤처럼 읽어볼게요. 아, 영광입니다. 在这儿吃还是带走?在这儿吃还是带走?你去出差还是旅行?你去出差还是旅行?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你的工资涨了还是降了?你的工资涨了还是降了? 보미 씨가 꽁스라고 했어요. 이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번만 더. 같아요. 你 네. 的工资涨了还是降了?你的工资涨了还是降了? 와, 이제 제법 왠지 이제 초급반은 좀 마스터하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1년 만에 탈출했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이 마지막 질문처럼 이 차이나 코드를 보시는 모든 직장인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초년생분들이 짱꿍즈 했으면 좋겠네요. 와. 따자도 자요. 네. 짜요. 월급도 우리도. 팍팍 좀 오르고, 우리도. 네, 우리 중국어 실력도 쑥쑥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새로운 내용 한번 배워봐야겠죠? 네. 老师今天我们要学什么? 네, 지난 시간에는 선택 의문문을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요,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의문문을 한번 총 정리해보는 50회에 걸맞는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저희 해요. 머리가 어려워. 어지러워지고 아니, 있어요. 정리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없이. 정리만 하는 거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네. 네, 중국어 의문문이 몇 종류나 되고 또 여러분들은 그중에 몇 종류를 배웠을까요? 6개 아닌가요? 문장 끝에 아, 말을 그럴 수도 있어요. 붙이면 의문문인 게 맞으니까 하나는 확실한 것 네. 같고 지난번에 배웠던 하이실 선택 의문문 하자면 2개 정도는 확실하지 않나. 네. 아까 말했던 그 육하 원칙이 있는 그것도 네, 맞아요. 막 what, who, where에 해당하는 그 중국어로 하셔야죠. 네, 谁, 그쵸. 날, 맞아요. 뭐 이런 의문문. 어. 저랑 남규 씨랑 합해서 이제 3개? 갑자기 5개? 남규 씨 2개, 저 3개. 아니에요. 그 한 개로 치는 거죠. 아. 그 육하 원칙을 활용한 걸 늘리려다 하나로만. 실패했네요. 네. 근데 저도 딱 떠오르는 게 또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 여자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맞나 애가? 몰라 안 몰라. 자연스러운데요. 좋나 안 좋나? 약간 이런 것처럼 好不好? 아, 是不是?吃不吃? 맞습니다.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거의 다 나왔는데요. 정말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제 지금 남규 씨 2개, 보미 씨 하나, 한경 씨 하나 해가지고 지금 4개의 4개. 의문문이 수집이 된 상태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어 의문문은 총 8종류로 나뉘고요. 많아요. 그리고 많다. 우리는 그 8개를 모두 다 배웠습니다. 아, 그 진짜요? 사실이 더 놀라운데요? 진짜? 네,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1번은요. 대표적인 의문문이죠. 남규 씨 말씀대로 문장 끝에 뭐 붙이면 의문문? 마 붙이면 의문문 마스터키죠. 그래서 마 의문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문장으로 하나 딱 보여주세요. 你喜欢我吗? 你喜欢我吗? 나 좋아하니? 약간 이럴 때 이런 말 써.肉麻. 제 별명이죠. 닭살 돋는다. 자, 그럼 자신감 넘치는 뭐 좋은 예문이었다고 치고 두 번째 의문문. 치고. 두 번째 의문문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정반 의문문인데요. 참 많은 예문을 들 수 있는 의문문이죠. 그 중에서도 회사에서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 없는 문장입니다. 你要不要休息? 你要不要休息?你要不要休息?
你要不要休息? 너 쉴래 안 쉴래? 네, 보미 씨는 COC 자동 반사하거든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네. 제가 사랑하는 단어인데 그럼 저도 하나 맡아서 해볼게요. 세 번째 의문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셔머, 쉐이가 들어가는 의문문인데 자세한 설명은 우리 페이쌤께서 해주실 겁니다. 아, 제가요? 네,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아닙니다. 더 길게 하셔도 되는데 네. 일단은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하는지가 들어간 의문문 이런 걸 뭐 특수 의문문이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자, 이 의문문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네 번째 의문문이 되겠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육하원칙을 만드는 질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누가? 쉐이. 아, 좋아요. 언제? 네 글자요. 오, 맞아요. 어디서? 날.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점마. 와, 그리고 무엇을? 셔머. 황경 씨보다 보미 씨가 더 빨리 하는데요? 생각하고 해서 들켰어. 마지막 왜? 왜 셔머?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말씀 주신 6개의 의문 대사는 단독으로 써도 질문이 되고 문장 속에서 넣어서 활용하면 정말 수많은 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페이쌤 뭐 쉬지도 않고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은데 힘드시니까 제가 네 번째 선택 의문문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의문문에서는 하나만 알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이실. 하이실 이거 하나만 알면은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니 취, 하이실 워 취. 네가 갈까? 아니면 내가 갈까? 지금 로코 남주 꿈꾸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테니. 당신이 갈래요? 너무 내가 갈까요? 너무 이렇게 하면 뭐 간단한 문장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나. 네. 뭐 습득력도 지금 두 분 다 정말 최고인 것 같고 또 전달력도 최고인데 또 우리 남규 씨가 설명하신 동안 제가 5번째 의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반가운 우리 소식이네요. 이런 문장 배웠었죠. 几月几号星期几现在几点你有几个中国朋友 네. 왜 다들 멍하시지? 그니까요. 일단 뭔가 지위의 지하원 몇 월 며칠. 맞아요. 그때 우리 몇 월 며칠 숫자를 묻는 수량을 묻는 의문문을 배웠었죠. 그래서 지가 들어가면 끝에 마 안 붙였었잖아요. 네. 그 자체가 의문문이니까 지위의 지하오 지디엔 할 때 며칠 묻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 조금 애매하고 큰 숫자를 물어볼 때多少 얼마가 들어간 문장도 수량 의문문에 포함이 됩니다. 네. 多少가 들어간 문장 중에는 간단하게 뭐가 있었죠? 多少钱? 맞아요. 우리 네. 시장놀이 했었던 네. 多少钱이 있었죠. 네. 네. 가격 물을 때 그리고 또 전화번호 물어봤을 오, 때 맞아요.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좀 새록새록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배울 때는 숫자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보니까 엄청 반갑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한경 씨 도움까지 받아가서 5개까지는 어떻게 떠올리겠는데 아직도 3개나 더 남아있다는 거죠? 네, 6번째 의문문은 제가 문제로 드려볼게요. 제 말을 여러분들이 완성해 주세요. 最近我很忙你 하나 더. 他是主持人他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니너? 맞아요. 你呢他呢老师呢我们呢처럼 네, 이렇게 쓰시는 생략 의문문이 또 하나 있겠습니다. 우리 엄청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우리 너 공격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문장 만들기 조금 버거울 때 그냥 곧바로 니너? 네, 스킬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니너?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니너. 또 시작했어요. 줄리안 씨가 니너 카드 정말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니너. 상호 간의 대화의 화제, 소재를 다 알고 있을 때 저는 이런데 당신은요? 니너? 사장님 오셨는데 직원분들은요? 주연 맞나?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었죠. 네, 한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 요거 한 글자만. 네. 그리고 이제 그럼 6개를 모았어요. 2개가 남았어요. 조금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7번째 의문문은요. 저랑 한경 씨랑 상황극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한경 씨는 지금 이 상황이 뭔지 모릅니다.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네네. 你是韩国人?我是韩国人你也是 다시 한번. 你是韩国人?我是韩国人你也是 네, 제가 방금 질문했거든요. 你是韩国人? 여기에는 마도 없고, 셔머도 없고, 쉐이도 없고, 지도 없고, 또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없어요. 한경 씨가 귀신같이 알아듣고 답변을 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끝에만 이게 살짝 올리지 않았나요? 질문할 때? 你是韩国人?你是韩国人? 알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문장 끝만 살짝 올려서 어. 무심한 듯 질문하는 거죠.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 뭐 무심하지 않은데? 똑같은데요, 김치찌개? 네, 맞습니다. 今天喝一杯 같은 느낌으로요. 원래 오늘 한 잔 할까라고 하려면 今天要喝一杯吗? 이렇게 붙여야 질문이 되지만 보통 우리도 오늘 한 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중국도 원래 빼이는 일성이라서 허이빼이 해야지 문장이 완성되지만 질문을 할 때는 문장 끝에 어기 조절을 해서 허이빼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마시고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요. 근데 这是咖啡吗? 이렇게 묻지 않고 카페? 커피? 이렇게 묻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말하고 똑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개를 다 모았어요. 네, 마지막 어기 의문문까지. 그럼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 8번째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기타 의문문?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도 기타 의문문을 배웠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 왜 이름을 묻고 답할 때 딱 3글자로 물었잖아요. 닌? 네, 존함을 물을 때 당신의 귀한 성씨는 린꾸이싱. 그죠? 그렇죠. 링꾸이싱. 또 기타 의문문 중에 하나니까 뭐 보미 씨 셔머도 어디 없고, 보고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뭐 셔머도 없고 뭐 또 마 이것도 없으니까 맞아요. 기타 의문문으로 분류가 돼 있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8개 모았나요? 의문문. 네. 지금 약간 힘드신 것 같아요. 아까 4개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네. 힘든데 약간. 저 빼고 3분이서 힘을 모아서 8개 의문문을 완성을 했습니다. 드래곤본도 7개인데 우리는 무려 8개를 모았습니다. 와, 그렇네요. 왠지 엄청 뿌듯한데요. 오늘 좀 이렇게 흡습한 마음으로 비즈니스 한 문장 한번 알아볼까요? 네, 드래곤볼보다도 많은 8개의 의문문을 컬렉션을 마쳤는데요. 이쯤 되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승진을 하게 된 우리 보미 대리. 이제 보미 팀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我升职了，都托你的福。我升职了，都托你的福。 와, 되게 익숙한 말이 들리네요. 이게 이거 투어니더 배웠어요. 구 할 때 이게 보미 씨가 제일 많이 하는 말 같아요. 네. 이러면서 맨날 투어니더 구. 네, 맞아요. 언제 어디서나 밥 먹다 갑자기 투어니더푸. 네, 투어니더푸는 보미 씨의 고토찬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덕분입니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해요. 我 나는 升职 승진을 러남규 씨가 알고 계시죠? 러가 붙으면 이미 완료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我升职了 나 승진했어. 근데 이 승진이 托你的福 당신의 덕분이에요 라는 뜻이고요. 그 사이에 껴있는 또 실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또 뭐라고 배웠죠? 모두. 네, 그리고 실입니다. 또 실, 모두 이것입니다. 托你的福 당신의 덕분입니다. 都是托你的福라는 문장이죠. 공손한 표현이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보미 씨의 기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왠지 잘하실 것 같은데요. 我上职了. 화나셨어요? 샹치라. 샹치 화나다라는 시간밖에 안 됐어요. 약간 이런 거. 별로 기쁘지 않으신 거. 上职. 샹즈. 上职. 그렇죠? 我上职了，都是托你的福.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또 제가 H 발음 뭐 이런 걸 조금 접자면 떠우는 그냥 D-O-U의 일성이에요. 그러니까 떠우라고 한글 그 쌍디귿 발음 떠우라고 하면 되고요. 방금 보미 씨는 약간 떠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떠우托你的福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都是托你的福. 맞아요. 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우리 남규 씨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보미 씨의 승진을 누구보다 축하해주는 열혈 청년 남규 씨는 정말 진심을 한 그득 담아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恭喜恭喜你真棒 오, 恭喜恭喜你真棒 그리고 꽁시 파차이 할 때 그 꽁시가 맞아요. 9번이나 나왔네요. 아는 거 나오니까 정말 반갑네요. 네, 꽁씨는 보미 씨가 알아들은 그대로 공손히 기뻐한다, 의역해서 축하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꽁씨 꽁씨 2번 써가지고 더 마음을 가득 담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니전빵. 예전에 배웠던 적이 있었던 문장입니다. 빵이 왜 방망이의 뜻이 네네. 있는데 아주 작은 방망이, 그래서 엄지척 할 때 대단해, 최고야 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요거 한번 두 분의 대화로 한번 들어볼게요. 我站实了，都是托你的福. 꽁시 꽁시 니전빵. 네. 뭘 했든지 전 잘 못 알아들었는데 대단하다며. 我站实了，都是托你的福. 我站实了，都是托你的福. 그냥 일단 뭘 짠. 했는지 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쩔실은 어떤 뜻일까요? 真实 진실되다? 아, 승진을 다시. 맞아요. 上职了，我上职了. 샹 발음이 나야 돼서 샹, 上 샹르 할 때처럼. 아. 샹. 我上职了. 很好.
我升职了。都是祝你的福. 그렇죠. 근데 아까 잘 이상하게 했는데도 남규 씨는 그냥 꽁씨, 꽁씨. 안 못 들어보죠.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너무 자기 말만 하는 것 의례적으로 같아요. 했어요. 그냥 연기를 한 거죠. 我站实了都是祝你的福. 恭喜恭喜你真棒恭喜恭喜你真棒 승진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 번만. 나 승진했어. 자, 이번엔 진짜로 승진 한번 해볼까요? 升职 시작. 我上职了都是祝你的福. 오. 그러면? 축하를. 恭喜恭喜你真棒 와, 너무 棒 좋습니다. 你真棒 谢谢. 자,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배웠던 의문문도 오늘 싹 정리를 해보고 네. 또 마지막에 승진까지 해서 가상이지만 정말 기분이 좋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뭐 오늘은 가상이었지만 이렇게나 좋은 일들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페이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승진. 我升职了，都托你的福。我升职了，都托你的福。我上职了都是祝你的福. 보미 씨의 승진을 누구보다 축하해주는 열혈 청년 남규 씨는 정말 진심을 한 그릇 담아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恭喜恭喜，你真棒！ 오, 恭喜恭喜，你真棒！我上职了都是祝你的福. 오, 그러면? 축하를. 恭喜恭喜你真棒 와, 너무 棒 좋습니다. 네,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 전 세계에서 어떤 성적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약국 갔다가 느낀 건데요. 한국인들은 약국에 가면 아픈 곳의 증세를 말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사는 게 아니고 이 약의 제품명을 말하면 그제야 약사분께서 어디가 아프신 맞아요. 건데요 하고 묻는 경우가 좀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아마도 뭐 머리가 아플 때 아니면 뭐 소화가 안 될 때 배가 아플 때 공식처럼 딱 떠오르는 약들이 있어서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네. 특히나 그런 약들은 역사가 또 굉장히 오래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막 뭐 소화 안 될 때 부채 쫙 펼쳐져 있는 그 약처럼 이렇게 네. 공식처럼 돼 있는 약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몸 으슬으슬할 때 생각나는 그 병에 든 게 50년 역사를 또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머리 아플 때 먹는 맞다? 네, 이 바로 제품이 알겠네요. 40년 역사를 또 가지고 와. 있다고 해요. 네. 몸이 아플 때 먹는 약이니만큼 전통이 있고 역사가 깊을수록 좀 신뢰가 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오래된 약들은 먼 여행을 갈 때도 필수품으로 챙겨가는 만큼 공식적인 약들로 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도 이런 약들이 좀 있나요? 뭐 한국에도 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유명약도 있고 아, 네. 두통, 치통, 생리통에 뜨다! 네. 이거 딱 진통제 있잖아요. 네. 중국에서도 딱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소염제, 그러니까 한국말로 우황 해독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염제고 면역력 좀 떨어졌을 때 목이 붓거나 뭔가 감기가 올려 그럴 때, 뭐 혓바늘 조질 때 이럴 때 저는 요거 딱 먹으면 바로 나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걸 꼭 먹고 많은 중국 분들도 요 제품을 즐겨 찾죠. 네. 이 중국에서 가장 역사가 긴 약방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동인당이라는 약방인데 이곳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뭐 국민약품이라고 하죠. 네, 방금 말씀 주신 동인당은 이제 중국 사람들은 동른당 이렇게 부르는데요. 원래는 이제 뭐 동인당 약실, 그 동인당 약포 이렇게 불리다가 지금은 동른당, 동인당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이름에 얽힌 되게 재미있는 유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미 씨의 기업 리포트에 소개가 될 거기 때문에 스포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말한 그 우황 해독편 역시도 동인당 제품이고요. 네. 그 역사가 자그마치 300년이나 된 한방약을 만드는 기업인데 중국 한방약의 역사이자 기둥이자 중심이자 중국 최대 중위 약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역사가 300년이라니 네. 저희가 오늘 어마어마한 기업을 본 것 같은데요. 역사도 역사지만 베이징에 있는 본점을 기점으로 베이징 시내에만 수십 개의 분점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약방입니다. 네. 네, 그럼 뭐 이 정도면은 중국에서 동인당 모르면 간첩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간첩일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제품인 거죠? 네, 국가의 무형 문화 유산으로도 선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네, 우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브랜드의 이름이고요. 심지어 이 택시를 타고 우리가 이게 뭐 약국이요 하면 가지 않잖아요. 네네. 그 택시를 타고 어디 지점에 있는 이 동른당 가자고 하면 택시 기사님들이 다 데려다 줄 알아서? 정도로 네,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대박이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중국 북경에 또 있었으니까 네. 제가 아플 때 혹은 엄마 아빠 따라서 동련당 가가지고 진맥도 받고 스폰가? 아무튼 네, 좀 약간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요즘에 보니까 한국 여행 패키지에도 동련당이 있어서 단체로 가서 또 약을 지어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동인당은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한테는 자긍심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의 대표 제약 브랜드인 것 같은데 300년이라는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이렇게 중국을 대표하는 대표 제약 브랜드가 된 동인당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 리포트부터 함께 하시죠. 이름 동인당, 1669년 출생. 와. 지금까지 나왔던 기업들에겐 거의 조상님 수준. 그렇네요. 네, 동인당을 창업한 사람은 저장성 출신의 낙현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 집안 출신으로 이곳저곳에서 약재를 팔던 그가 베이징 참먼거리에서 약을 팔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홀로 책을 읽고 있는데 4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약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이유로 방문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답했습니다. 저는 궤병을 앓고 있어 전신이 가렵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깁니다. 원인이 어떠한지 알 수 없겠습니까? 명인이라 하는 이들에게 모두 청해보았으나 어떤 방법으로도 낫질 않았습니다. 낙현양은 선뜻 진찰을 했죠. 답은 딱 나왔습니다. 그가 앓고 있는 병은 다행히 큰 병이 아니라 평소에 산의 진미를 너무 많이 먹은 데서 오는 화기로 인한 증상들이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곤 약재들을 싸주며 이 약재를 우린 물로 목욕을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죠. 자, 지금 옛날 옛적의 은비가비 무배추 배추도사 얘기 아니고요. 기업 리포트입니다. 계속 이어가죠. 약재를 받고 수상쩍어 하는 남자에게 낙현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져가서 써보시고 병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단 한 푼도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야, 자신감. 그 남자는 말했죠. 만약 나의 병이 낫는다면 반드시 크게 살아야겠습니다. 재밌는데요? 네. 그 일이 있은 후 4일이 되던 날, 늦은 밤이 되자 4일 전에 찾아왔던 남자가 약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핀 미소를 보고 병이 다 나았음을 알게 된 낙현양은 병이 나은 것만으로도 약값이 됐다며 나중에 훗날 큰 부자가 된다면 한약방을 하나 차려달라고 말하는데요. 그 남자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큰 한약방을 짓는다면 동인당이라고 부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화를 마친 남자는 이곳을 찾아가 보라며 쪽지 하나를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종이에 써준 곳을 찾아간 낙현양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황실이었고 그제야 자신이 병을 고쳐준 남자가 황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동화 같은 진짜 땡 잡았다니요. 그 자리에서 황제는 동인당을 하사하였고 이로 인해 북경에는 동인당이라는 약방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후 1723년에는 황실 약방으로 공식 지정, 188년간 황제의 약을 책임져 오며 중국인들에게 각인돼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 약방으로서 중국인들의 자존심이 된 동인당. 300년의 길고 긴 역사만큼이나 앞으로의 존재감도 계속될 것입니다. 쭉! 네, 오늘 기업 리포트 역대급 리포트이잖아. 너무 빠져들어갔고 네, 정말 네. 은비가비, 무도사, 재밌었어요. 배추도사 얘기 재밌었어요. 듣는 것처럼 재밌었는데 네. 이게 아마 300년이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듣는 느낌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말이 300년이지 진짜 까마득한데요. 그쵸. 그렇죠. 중국에는 좀 이렇게 오래된 기업들이 종종 있나요? 우리가 함께 다뤘던 기업들 중에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을 라오츠하오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그 중에 나왔던 게 동인당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전에 알아봤던 걸로는 그 오리요리로 유명한 젠치더가 있고요. 그리고 국주로 뽑히는 마오타이주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동인당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300년 동안이나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네. 이거를 뭐 제약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약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한국에는 좀 없는 개념이라 가지고 생소하실 수도 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약국처럼 뭐 기성 의약품도 살 수도 있고
또 가장 주 종목인 한약재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아까 제가 잠깐 스포했던 진맥을 해주고 네. 실제로 그 한약을 또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한국에서는 없는 개념이죠. 그렇죠. 진찰까지. 네. 와, 완전 종합, 멀티, 복합, 뭐 뭐가 있어요? 아무튼 약에 대한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좀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 같거든요. 네, 왜 아니겠습니까? 거부실마. 거부실마. 네, 거부실마. 동인당 본점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베이징에 있고요. 베이징에서 가장 유명하고 번화한 거리가 따실란이라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래서 2층 건물인데요. 동인당의 대표 약품을 구입하기 위한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딱 동인당이라는 건물을 상상해봤을 때 어떤 문화재급의 오래된 건물일 것 같은데 한경 씨는 여기를 가보신 적이 있나요? 어때요? 직접 가보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약재 서랍장이라고 해서 요만한 서랍에 약재가 있는데 그게 한 벽면에 엄청 크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저울 있죠. 저울로 약재를 이렇게 재가지고 보통 한국에서는 뭐 한 재? 그러니까 한 30첩 정도를 처방을 하는데 한약을 여기는 한 2첩에서 많으면 5첩 정도를 먼저 이렇게 처방을 하고 다 낫지 않으면은 다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생소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와, 왠지 거기서 파는 약은 한지에 좀 싸질 것 같아요. 새끼줄로 묶어서 정말로요? 맞아요. 오. 그렇네요. 역사가 길다 보니까. 당황했어. 정말인지 몰랐는데 저희가 약 올해로 349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최대의 중의약 기업 동인당. 이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키워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키워드 하나. 황실 무료 입장입니다. 자, 저희가 아까 이야기 같은 기업 리포트에서도 들어봤지만 네. 이 동인당과 황실의 인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네. 그걸 증명하듯이 188년 동안이나 이 황실에 또 약을 납품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1723년 동인당은 청나라 황실용 약을 제조 납품하는 유일한 관방 약방으로 선정이 된 후에요. 8대 황제를 거치는 188년 동안 계속적으로 황실에 납품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중국에서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은 역사가 좀 굉장히 짧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또 300년이 넘는 기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새삼 좀 놀랍고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 기업과 어떤 브랜드가 굉장히 우수하다, 뭐 뛰어나다고 해도 네. 그 제품이 뭐 정말 형편이 없으면 그 인기는 금세 수그러들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 동인당의 300년 경영의 진짜 비법은 제품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인당이 아니라 동인당의 제품들이 300년 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아니 뭐 동인당에서 가장 쇼환잉 사랑을 받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황청심환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우황청심환은 정말 뭐 상비약으로 사놓기도 하고 그쵸. 선물로 많이 주기로 하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 관광 오신 분들 혹은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갈 때 좀 선물 세트처럼 사서 가지고 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하나 유명한 제품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덩샤오핑, 등소평. 오. 네, 등소평이 아주 애정하던 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동인당에서 만든 간장약인 편자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덩샤오핑이 술과 담배를 굉장히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93세까지 굉장히 장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수의 비결이 이 약이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편자환이?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역사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300년이 넘는 시간에도 끄떡하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황제들에게 선택받았던 약방이라는 이러한 과거가 지금까지도 어떤 동인당의 정체성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오랜 역사를 뒷받침하며 걸어오던 동인당이 근대화를 맞이하면서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위기였을까요? 키워드로 알아볼게요. 네, 키워드 둘. 변화가 필요해입니다. 세상은 늘 되게 급격하게 변해가잖아요. 네. 변화의 후폭풍을 동인당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었을 텐데요. 점점 이렇게 밀려오는 서양 약품이 동인당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동인당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걸 보면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1978년 동인당이 국유화라는 변화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네. 서양 의약품에 맞서기 위해서요. 현대화하는 작업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때 뭐 서양 약품이 중국인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처방이 분명하고 또 약효가 굉장히 빨랐다 이 점인데 이 동일당을 비롯한 중국의 약방들은 뭐 경험에만 의존하고 제조 과정이 약방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들이 좀 중국인들한테 불신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이때 동인당은 2마리 토끼를 잡기에 나서는데요. 전통 약재도 지키면서 서양 약품에 맞서는 방법을 만듭니다. 모든 약재의 제조 기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또 사용 약재를 정량화해 공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국 각 지역의 가격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통 약방의 새로운 변화에 중국인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계기로 해서 동인당도 새로운 연구 개발에 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무렵부터 약 800여 종의 약재와 그리고 3,000여 종의 탕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네. 진짜 이 정도면 비 온 뒤 땅에 굳는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야, 그런데 이게 땅이 너무 굳은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나간 것 같은데 이 동인당의 약품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아까 한경 씨도 말했지만 선물용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력하게 추진한 부정부패 척결 정책의 후폭풍을 다시 한번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고위 공직자들한테 뇌물을 줄 때 이 공인당의 약품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근절이 되면서 판매량이 뚝 떨어지게 된 건데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뇌물로 많이 줬으면 2012년에 23%로 달성하던 매출 증가율이 시진핑 정부가 출발한 2013년도에 10%대로 떨어졌다고 하면 반토막이 그렇죠. 굉장한 뇌물이 오고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안 좋은 물건을 절대 뇌물로는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품질은 보장이 됐다는 뜻이겠죠. 뭐 긍정 범위가 되겠다고 하는데 뭐 뇌물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동인당이 최근에 또 다른 변신을 위해서 도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큰 도전으로는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5년 내에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 200개국의 중의약국을 열고요. 해외 연구개발센터와 생산시설도 세울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네. 전통을 중시하던 동인당이 해외로 눈을 돌린 계기가 있었는데요. 중국 중의과학원 교수가 2015년 중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아서 이 중의학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관심이 극대화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를 기회로 삼아 동인당도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뭐 미국, 태국, 독일 등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현지 개발, 생산, 또 투자 등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한의사를 직접 파견을 해서 진료와 함께 이 중의약을 판매하는 중국식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서 그 인기가 또 대단하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동인당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 다들 아시죠? 네. 이 레이진 회장이 롤 모델로 삼은 기업이 세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코스트코, 그다음 하이딜라오, 그리고 오늘의 기업 이 동인당이었습니다. 네,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음을 보여주면서도 또 시대의 변화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인당. 중국인들의 자존심이라는 말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BJ들이 왕홍을 꿈꾸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왕홍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뒷배경, 그 뒷배경에 어떤 소품이 있는지, 인테리어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다 서포트를 해주고 중국에서 특별히 인기 많은 또 다른 콘텐츠들도 궁금한데 혹시 한국에 없는데 중국에만 있는 뭐 그런 콘텐츠들도 혹시 있을까요? 방송 중에 미션을 걸어서 고객들 본 시청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것들이 뒤를 따르고 있어요. 2시간 방송 만에 33억의 매출을 남기는 엄청난 사이즈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찾는 건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 주시고요. 중국은 넓고 직업은 많다.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중국 기업 문화를 살짝 엿보는 시간입니다. 네, 보미 씨, 제가 지난주에 뭐 핸드폰,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와, 일주일 만에 제가 스마트폰 완전 거의 중독처럼 돼갖고 계속 그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막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야가 있었고 다양한 컨텐츠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약간 이걸 왜 보지 했던 게 먹방이었거든요. 근데 이 먹방이 진짜 보다 보니까
아유, 맞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된다. 먹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먹을 때 같이 켜놓고 보면 더 맛있어요. 아, 진짜? 네, 저는 혼자 해보셨구나, 먹을 저 엄마 팔 때 자주 켜놓고 보거든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페이쌤도 혹시 먹방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사실 먹방으로 유명한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저는 뭐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지만 최근에 제가 그 빵비엔 후어구어라고 네. 그 후어구어가 이렇게 인스턴트로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시작으로 조금씩 좀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이 초대석에 찾아오신 대표님도 먹방을 과연 하실지 갑자기 엄청 궁금해지는데 모셔서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도 뵙고 또 이번 주에도 뵙고서 정말 네. 반갑습니다. 한국 최초로 왕홍 엔터테인먼트를 왕홍들이 만든 기업의 잼 스튜디오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규 씨가 이 개인 방송 신생아라서 그런지 모든 게 다 신기하고 네. 재밌어 하는 것 네네. 같은데 대표님께서도 막 먹방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도 먹방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작년에 좀 핫했었던 게 이제 허니버터칩. 네, 그리고 지금도 핫한 이제 불당면. 네, 보통 그런 것들을 많이 먹죠. 네. 네. 진짜 맵던데. 네. 지금 저 사진을 지금 너무 소중하게 너무 소중해. 칩 끌어안고 계신데 네. 저렇게 하면서 이제 먹방도 저거를 그냥 뭐 다 먹으면서 하는 건지. 네. 근데 또 듣기에 먹방 BJ로 선정이 되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보통 방송을 할 때 간식 소개를 좀 많이 해요. 근데 보시면 이제 허니버터칩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통통, 하나는 허니버터칩. 맛은 똑같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근데 저는 이제- 칩. 칩. 또 통통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 저뭐 있는지 두 개인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모양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양쪽에 두고 똑같이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고 어떤 맛이 좀 다르다, 뭐 어떤 뭐 위험한 거 있어요. 많이 찔리고 막 그러잖아요. 첫 번째 분들이 그런 주의 사항들도 좀 재밌게 좀 풀어가는 먹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유명 셰프들처럼 뭐 퓨전 요리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흔히 시청자들이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불당면을 좀 맛있게 먹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불당면에 떡볶이를 넣으면 불닭 락볶이.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대부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식 BJ로 선정이 됐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광고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본토 음식을 먹고 싶어서 직접 중국으로 넘어가서 먹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특별히 인기 많은 또 다른 컨텐츠들도 궁금한데 혹시 한국에 없는데 중국에만 있는 뭐 그런 컨텐츠들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 보통 쪽으로 한국이랑 비슷한 컨텐츠가 인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좀 다른 건 개그가 그렇게 유행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정말 개그맨을 보듯이 정말 웃긴 분들이 그렇죠. 그런 분도 계시고 그 뒤로 있는 경우가 방송 중에 미션을 걸어서 본 시청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것들이 뒤를 따르고 있어요. 네. 뭐 좀 특별한 경우는 이제 저희 소속사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는 경극 배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장을 하고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성우, 중국 성우가 무서운 이야기를 밤에만 하는 그런 특별한 콘텐츠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야기 들려주셨지만 대표님께서 또 직접 방송을 하고 계시지만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기업은 왕홍들이 만든 왕홍 엔터테인먼트 기업이고요. 네. 이제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수직 관계인 사이가 아니라 평행 관계를 이루고 있는 수평적인. 네, 그렇죠.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는 기업인데요. 보통 이제 기업한테 불합리한 갑질을 당해서 나오는 경우 또는 이제 BJ들이 왕홍을 꿈꾸는 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왕홍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럼 이게 뭐 한마디로 왕홍들의 소속사 아니면 뭐 왕홍의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MC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중국에서는 왕홍 엔터테인먼트 또는 이제 미디어, 무슨 미디어 업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BJ들이 그러니까 BJ들이 왕홍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해드리는 역할은 이제 플랫폼을 선정해드리거나 그 플랫폼의 계약을 통해서 좀 방송을 좀 원활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주는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네. 소속된 BJ들 입장에서 너무 든든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BJ들 이제 방송을 하는 것도 일일이 다 서포트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게 저희들의 가장 큰 일이고요. 보통 3개월 정도 방송을 시작하면 저희가
외형적인 것부터 이제 서포트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별건 아니지만 저희들은 모르지만 팬들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바로 뒷배경. 그 뒷배경에 어떤 소품이 있는지 인테리어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다 서포트를 해주고 작게는 그분들의 조명까지 그 조명 색깔이 노란지 빨간지 엄청 세심하네. 예, 그렇게 해야지 아무튼 화면이 작다 보니까 좀 엄청난 그런 섬세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튼 방송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말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각도 뭐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저희가 인큐베이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아까부터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BJ들은 직접 그냥 찾아다니면서 발굴하는 건지 아니면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찾는 건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 주시고요. 네,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좀 다르게 아무래도 이제 채용 정보나 중국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가 공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임직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저희가 오전 11시에 일과를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업무를 봐요. 왜냐면 방송을 보통 저녁도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이제 회사 업무를 보고 저녁에는 방송을 보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방송하는 이제 BJ가 있어요. 그런 BJ들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서 따로 영입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한국과 중국의 BJ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양국 BJ들의 차이점이나 혹은 각각의 강점이 있을까요? 일단 한국을 기준적으로 한번 볼게요. 한국은 이제 제가 잘 접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팬시 방송을 좀 가끔 봤던 기억이 좀 있어요. 정말요? 네네. 아직 연락이 없다는 거. 보통 아니요, 기다려보세요. 보통 이 방송을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뭔가 기획되어 있고 완벽한 연습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이 제일 많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획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일상생활 속에서 리얼리티한 그런 컨텐츠로 어떤 시청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단 MCN과 같은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국의 관계성 문화 때문에 팬들과 어떤 조그만의 소통만 있어도 큰 연예인처럼 왕홍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아마 그 차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 기업을 설립하고 나서 한 1,000명 정도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일반인, 뭐 크리에이터 분들, BJ 분들 다 면접을 진행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전 세계 다 똑같아요. 접근성이 너무 쉽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접근하신다는 거. 그래서 면접을 슬리퍼 신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모자를 쓰고 오신 분도 있어. 그래서 차이점이 그런 거 있지만 이제 공통점도 좀 비슷한 게 있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또 지금 하시는 일 관련해가지고요. 주력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거나 혹은 또 도전을 준비 중이신 일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 방송이 좀 많이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홈쇼핑처럼 라이브 커머스로 이어지고 있죠. 한국도 지금 티모니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는 타오바오에 생방송을 할 수 있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단체를 설립하게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이 타오바오의 영향력이 좀 절대적이지 않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티몰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 타오바오 안에 있는 티몰이 있는데 기업들이 입점하기 위한 브랜드몰이에요. 그 브랜드몰에 벌써 10만 개 이상의 기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죠. 느낌이 막 오시죠? 어느 정도인지 10만 개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생방송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슈퍼주니어가 모 홈쇼핑에서 롱코트, 그러니까 롱패딩이죠? 보셨죠? 한 22억 원의 매출을 냈어요. 엄청난 연예인, 슈퍼 연예인들이. 근데 중국의 장따이라는 패션 모델 왕홍이 있어요. 아마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2시간 방송 만에 33억의 매출을 남기는 엄청난 사이즈잖아요. 그만큼 한국 연예인만큼이나 중국의 왕홍들은 영향력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중국의 BJ들, 왕홍들, 그리고 개인 방송 시장의 영향력까지 직접 몸담고 계신 대표님을 통해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개인 방송이나 온라인 콘텐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집중을 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이쪽 관련 분야에 어떤 관심이 많으시거나 직접 방송하는 걸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현실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면접도 보고 다 진행을 했지만 지금 현재 중국 생방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과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이 생방송 시장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집중을 받다 보니까 어떤 세금 문제라든가 방송통신법에 의거해서 중국의 법인이 설립돼 있지 않으면 계약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런 관계로 통해서 BJ를 공급하고 있지만 그게 언제 취소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하지 마 하면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왕홍을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몇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중국 현지의 왕홍 엔터테인먼트가 설립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자격증인 매니저 자격증이 항상 있어야 돼요. 네네. 그 매니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는 생방송 플랫폼과 기업 간에 계약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도 이제 플랫폼 지금 현재 20개가 넘는 플랫폼과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BJ들 공급하고 있는데 BJ 공급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뭐 1년에 몇 명을 공급시키겠다, 몇 시간 방송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디테일한 어떤 계약서가 있거든요. 그런 계약서들을 반드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과 BJ 간에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 말씀드린 거는 중국에서 생방송 그리고 왕홍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요. 주의할 점은 단순하게 뭐 주급제, 월급제, 뭐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정식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기업에서 돈을 준다고 무조건 갔다가 나중에 내 회원 수가 100만 명, 10만 명이 생겼을 때 실제로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 아이디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정식 계약을 한 업체 같은 경우 보통 안 그래요. 보통 본인의 신분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방송을 작년 7월부터 준비를 했지만 하루에 방송 전 10시간을 했어요. 거의 눈 뜨면 방송하고 눈 감으면 방송하고 화장실 가고 샤워하는 시간 빼고는 계속 방송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왕홍을 해봤고 제 주위에 왕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누구나 BJ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노력이 없다면 누구도 왕홍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중국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앞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큰 활약 저희가 기대하겠고요. 뭐 계획하신 일들, 준비하신 일들 정말 다 잘 되도록 저희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 바이바이. 拜拜。